속된 말로 애들이 낄끼빠빠 그러죠. 그러면 그 각각 정파들은 자기들의 얘기만 할 텐데,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 양극단을 경험하면서 극단보다 훨씬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느냐. 그러니까 때에 맞게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게 그 중도였는데, 기회주의자 이렇게도 보이는데, 중도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자담을 갖고자 하는데요. 선거가 이제 3개월, 대선이 3개월 남았고, 대선이 오면 사회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잖아요. 뭐 책을 내도 잘 팔리고 영화도 관심이 없고, 사건 사고가 터져도 선거의 정치공학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버리고, 그렇게 연관될 수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나타나고,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늘 있어 왔는데, 올해는 유별나게 이 대선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사회는 좀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인의 기술은 그런 과열된 그 대선 분위기를 앞당기고 더 불타오르게 하는 능력일 것 같아요. 또 언론의 기술은 그런 과열된 것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더 많이 눈길을 끌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게 언론의 기술일 것 같고, 사회 각 기관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기관들의 그 주목을 더 끌게 하려는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이제 여러 기술들을 발휘하는 사회학 단체들은 이른바 중도를 과열된 담론의 프레임 속에 담아서 해석하려고 하고, 그래서 이제 이른바 중도라는 것을 이제 각 정치 세력들이 양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이제 중립지대에 동요하는 존재들, 이런 걸로 이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중도를 그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대선이라는 선거 기간은 약간 좀 제 느낌에는 암울한 느낌. 이런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장을 중도가 안 만들어 놓으면, 그러면 그 각각 정파들은 자기들의 얘기만 할 텐데, 그러면 거기서 숨겨져 있는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중도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, 그런 것을 잘 얘기하실 분을 모셨습니다. 구미정 선생님은 이제 개신교 신학자이고 여성 신학자이고, 지금 목회도 하시고, 뭐 글과 강연과 이런 데서 이제 발굴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, 공동선에 이제 앞으로 무슨 기준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? 그리고 박문 선생님은 아마 가톨릭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, 일단 학위가 많고, 신학자이기도 하고 북한학 전문가이기도 하고,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학도 하시고 신학도 하시고, 이런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데다가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조사를 또 오랫동안 많이 해오셔서 교회를 읽는 아주 과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, 그런 분인데, 중도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경청하면서 오늘 대화를 진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. 네, 저는 김진호입니다.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고 별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저는 그냥 얼치기 신학자입니다. 오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제가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, 중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중도가 뭔지, 이런 거에 대한 폭넓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박문 선생님 좀 먼저. 중도는 불교에서 많이 쓰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. 중도는 사람들이 그 산술적 평균을 많이 생각을, 중도라는 게 그 옛날 괴종식에 생각하면 그 추가 있잖아요. 태엽을 감는 게 아니고 건전지로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, 건전지가 떨어졌을 때 얘가 진폭이 크다가 큰 진폭을 누리다가 점점 해서 가운데로 오잖아요. 그러면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 양극단을 경험하면서 가운데로 수렴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 불교에서는 극단적 수행도 안 되고, 그렇다고 또 너무 자기를 방임해서도 안 되고,
그런 수련법을 써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봐야 돼요. 그래서 가운데가 찾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형이라고 할 수 있고, 또 그 논어에는 이제 시중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, 그 시중이라는 거는 때를 아는 거예요. 내가 속된 말로 애들이 낄끼빠빠 그러잖아.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고 하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내가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,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시중이라고 하고, 그런 상태를 중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보통은 다 이걸 정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동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굉장히 유동적이고 동적인데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좋지 않을까. 요즘 뭐 파도 타는 거, 서핑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, 파도가 칠 때 흔들리는 그 파도 위에서 내가 중심을 잡는 것,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. 그리고 움직이는 상황에서, 나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서야 될 자리, 말해야 될 자리를 아는 것,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그 중형, 중도, 시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.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와 연결시켜서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다. 기본적으로 일단 동적인 것을 봐야 하고, 또 나도 같이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그 움직이는 세상 안에서 또 나도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가운데를 찾아가는 것은 양극단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좀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가는 과정이다. 그렇죠. 아무도 그 중심이 뭔지는 모르나 그걸 발견해가기 위한 노력을 중도다 이렇게 보신 거 같네요.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제 주일에 전도서 3장을 읽었거든요.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혜롭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. 그 때를 분별하는 실천적 지혜인 거죠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때는 알렉산더 대왕의 과외 선생이었던, 근데 그 시대도 정복전쟁의 시대잖아요. 근데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동양에서는 중용이 태어난 때가 전국시대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느냐, 군자, 다스리는 사람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거기에 있다. 이제 이걸 모색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박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산술적 비례에 따른 중간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랬어요. 그러니까 때에 맞게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게 그 중도였는데, 우린 자꾸만 그 정치공학으로 이해되거나 섣불리 이해하면 그냥 양극단을 피하고 가운데 이렇게 중간을 대충 잡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 회색분자, 기회주의자 이렇게도 보이는데, 사실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의 입장이 지닐 수 있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너무나 창조적인 선택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을 해야 중도, 중용 이것이 나온 때와 그것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금 들여다봐야 하는 중도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기중심성, 균형성, 융통성, 사유의 다양성, 창조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견해가는 것이다.